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6일 방송의 진행을 맡은 반딧불이 김희정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네모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주시면 URL 링크가 하나가 뜹니다. 손가락으로 꾹 터치해주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유료 건당 100원 샵 3989로 김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토요일 방송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김정철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일단 시장이 워낙 안 좋았다가 그래도 마지막 4월 증시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 보니까 5월에는 뭔가 희망을 좀 가져다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좀 힘들었다면 5월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고 마스크도 벗고 증시도 오르고 꽁 먹고 알 먹고 눈이 좋고 배 먹고 좋고 뭐 도랑치고 가리 잡고 이런 거를 좀 연달아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희망을 좀 보고 있는 4월 마지막 증시 방송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늘 이렇게 반등했던 모습이 우리 5월까지 이어지면서 조금 시청자분들께 희망찬 5월이 또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주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중국에서 아무래도 공부를 했다 보니까 현재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들이 상해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올해 갔는데 상해 봉쇄령 때문에 공부도 하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아파트 안에만 갇혀 있다가 결국 이제 슬슬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도 더불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중국 국내 시장의 상황이 국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궁금했던 한 주였습니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가 일단 지금 봉쇄가 됐죠. 이거 제가 이제 사자성어로 하나 딱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업자득이다. 네, 그렇게 중국 뭐 제로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은 이게 모든 시작이 중국은 뭘로 시작했냐면 악순환이거든요. 악순환이고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단추를 어떻게 했냐 중국이 일단 백신이 물백신이에요. 백신을 일단 솔직히 방어율이 거의 없는 백신이라고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 걸리면 안 되겠죠. 코로나 걸리면 의료 체계 붕괴되니까.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백신을 우리나라가 맨 먼저 만들었다를 약간 최대한 홍보하고 싶은 거죠. 중국은. 그 다음에 백신을 하도 물백신이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걸리게 되면 문제 생기니까 제로 코로나 해봤고 제로 코로나 하다가 남들은 다 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지금 봉쇄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꽤 괜찮았어요. 코로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를 수출한 나라가 코로나가 별로 안 걸렸다고 엄청 좋아하고 자기들이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봉쇄가 이제 와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세계 경제가 지금 반복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거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한동안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저는 중국의 이런 봉쇄령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포인트를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관련된 수혜주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의 북경 지역이 이제 봉쇄가 많이 된다면 상해 지역 봉쇄됐고 이제 북경 지역 많이 봉쇄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허베이성 근처부터 해가지고 쭉 공장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공장지대까지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셧다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수혜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찾아보면 되는데 제가 그런 업종의 종목들을 몇 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텐데 노란톡 메시지에 좀 더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될 예정이고 노란톡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지금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노란톡에도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 중국의 뒤늦은 이런 모습이 세계 경제와 세계 방역 체계를 발목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칼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 주식 전문가시다 보니까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신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중국 상황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이, 저희 친형이 이제 가족이 북경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북경 현재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원래 이제 대형마트에서 이제 물품이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지금 계속 사재기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면서 뭐 살 수 있는 뭐 야채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지금 가정에 이제 다 비축을 해놓으면서 왜냐하면 지금 국경은 상해처럼 봉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믿을 수가 없겠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물품 부족 상황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비축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부장님이 앞에서도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일단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저도 일단 중국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이제 변이 바이러스들에 대한 대처는 그게 저는 좀 어느 정도 강도 있는 봉쇄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오미크론의 스파이크 단백질이나 이제 변이랑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정말 그냥 숨만 쉬어도 걸리는 수준의 지금 바이러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강화를 시키더라도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한 명, 뭐 두 명 이러한 부분을 이제 추적 못하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다시금 집단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봉쇄가 더 장기화되고 이런 식의 지금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에서도 당연히 공급망 쇼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자 미증시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반등에 가장 기대감을 가졌었던 게 이제 아마존과 애플의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은 이 전부터 장전 발표 전부터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애플은 실적은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도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이제 2%대 급등을 해줬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팀 쿡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만드는 아이폰이 전량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지금 쇼크와 공급망 쇼크가 계속적으로 장기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지금 4%대 급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미 금요일장 흐름까지 해서 결과값이 나올 텐데 오늘자 애플이 만약에 정말 4% 이상대까지 밀리면서 전일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낙폭을 키워간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의 어제 반등 자체는 그냥 바닥에서의 깜짝 기술적 반등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5월 초에 있을 이제 FOMC 회의라든지 이런 결과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하락 모멘텀이 좀 시장이 강하게 받쳐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5월 중순까지는 지금 현재 매도 추세 흐름 자체를 좀 이어보시면서 조금 더 시장을 보수적으로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요, 칼리 전문가님이 전문가십니다. 이번 주 내에도 매일매일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도 수익을 크게 봤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장이 좋지 않고 시장이 좋지 않아도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정말 오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주식에 대한 교육까지 함께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 하시면 바로 노란톡 접속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주요 이슈 있었죠.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1분기 GDP가 연율 마이너스 1.4%로 집계되었는데요.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팬데믹 이후로 처음입니다. 동시에 연준이 금리 인상폭도 낮출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은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 이러한 역성장을 일시적인 부진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세부적으로 좀 뜯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1분기 GDP가 사실 어제 이제 미국장 보면 좀 재밌는 게 1분기 GDP가 쇼크로 나왔어요. 사실은 쇼크 정도로 나왔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자신감을 피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용을 보면 아 그렇게 쇼크는 아니었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건 쇼크 아닌가?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실적으로 뒤집어진 장이거든요 어제. 근데 결국 이제 왜냐면 애플이랑 퀄컴이랑 아까 얘기 나왔지만 어차피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코멘트가 이제 향후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가이던스도 분명히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걸 바랬지만 사실
장중에 있었던 실적 발표들 중에 아마존 같은 경우나 이런 아마존 같은 실적 발표도 사실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아마존은 사실 리비안이나 이쪽에 투자했던 부분만 손실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중립 정도였는데 시장이 약간 반등을 원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지표로 따지면은 미국장이 많이 밀렸어야 맞는데 그럼 그 지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를 보시면은 일단 미국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해서 연율로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한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한 건데 시장 컨센서스가 1%니까 무려 2.4%나 컨센이 빗나갔어요. 근데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자, 미국이 GDP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제 10년물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제 10년물은 정확히 미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미국제 2년물은 미국 FOMC 금리 정책을 반영하는데 지금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성장을 한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경제는 성장 안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다들 인식을 하겠죠. 자, 1분기 때는 오미크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고 인플레이션 등이 겹쳤고 수출을 보시면 자세히 보면 수출이 마이너스 5.9% 수입은 플러스 17.7% 사상 최대 적자. 근데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원래 미국은 항상 적자예요. 원래 적자인데 이제 적자 폭이 사상 최대가 됐다. 자, 왜 적자냐? 중국 원래 쌍둥이 적자입니다.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 예. 근데 그럼 미국은 뭘로 살아요? 금융 수지로 살아요. 예. 전 세계가 돈을 벌면 다시 미국 금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이 열심히 돈 벌어서 다시 미국에 투자해요. 약간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그래서 버티는 거고요. 에너지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재고 축적에 따른 재고 지수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요인은 불안하지만 내수는 좀 크게 성장한 게 아닌가. 수입이 있다 많다는 얘기. 미국의 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미국은 무슨 국가? 소비 국가입니다. 소비 국가인데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는 소비 지표가 좀 살아났다는 그런 요인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GDP가 쇼크가 나왔지만 안에 좀 뜯어봤을 때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고요. 서비스 소비 개선세가 1.83%로 확대된 상태고요. 기업 설비랑 지적재산 투자가 상당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양호한 고용과 투자 정책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수출 수입 이 그래프인데 수입이 이제 다시 완연하게 역전을 했죠. 원래 미국이 항상 수입이 이렇게 많았어요. 항상 많았고 가끔 수출이 역전할 때가 있는데 그 위에 그걸 제외하면 정말 미국은 수입이 상당히 많다 원래.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미국 GDP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21년도 1분기, 22년도 2분기, 23년도 3분기, 21년도 4분기, 22년도 1분기 이렇게 이제 분기별로 나눠왔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가다가 꼬꾸라졌어요. 예, 근데 소비는 완연하게 올라가고 있죠. 예, 정부 지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자, 재고는 줄었어요.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는 뭐냐? 재고를 엄청나게 생산해서 비축하다가 이제 더 이상 비축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 지금 보세요. 시장이 갑자기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기업들이 원래 3개월 재고 쌓을 거를 6개월로 재고를 늘려놔요. 왜냐? 3개월 쌓아놨더니 갑자기 전쟁 나서 물건 모자랄 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너들이, CEO들이 안 돼. 야, 재고 더 축적해. 되고 6개월, 8개월, 10개월 축적해. 축적했어요. 그러느라고 지금 계속 물류 대란이 난 거죠. 근데 지금 재고가 줄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재고 축적할 거 이미 다 축적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6개월, 7개월치 정도는 축적해 놓고 이제는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희망? 약간 희망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개인 소비 확 줄고요. 개인 소비 줄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FOMC 회의 결과 금리를 올렸는데 갑자기 파월 의장이 75bp 한번 인상해야지. 이런 얘기 나와버리면 진짜 개인 소비 확 주는 거예요.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인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또 현재 제가 얘기는 또 일요일날 방송 때 얘기 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확전 가능성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진짜 총 한 발 잘못 쏘면 이제 확전이거든요. 또 확전인데 지금 이미 트란스리스트니아랑 지금 몰도바랑 지금 루마니아까지 확전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이미 지금 확전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근데 그 부분 제가 또 다음에 얘기 드릴 건데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결국 미국의 주요 성장 축인 소비가 꺾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지표만 보면은 나쁘진 않았는데 앞으로가 조금 안개 속이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미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를 보시면은 지금 쭉 올라온 이런 상태에서 쭉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가계소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처분 소득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요 지표를 보면은 사실 GDP 성장률이 급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간밤에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감이 필요한 건 사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것 때문인데 이제 과연 그렇게 갈 건지 봐야죠. 갈 건지 좀 보자. 저는 약간 이렇게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미국 GDP가 아주 안 좋게 나와서 이거 장이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 GDP 성장률은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되면 급반등이 한번 나옵니다. 한번 나오는데 그 나오는 전제 조건은 전쟁이 이 상태에서만 유지되고 그다음 소비는 현재까지 살아나는 정도만 계속 살아나주게 한다면 그래서 지수 오늘 그래서 반응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 원달러 환율 세게 밀렸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날 삼성전자가 3%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되냐? 5월달 투자 전략은 지금하고 4월하고 좀 다르게 가야 됩니다. 4월 테마주 장세 위주로 갔다가는 5월 큰일 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5월에 일단 사건 두 가지를 전제를 깔고 그게 벌어지지 않았을 때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같이 GDP 쇼크인 상황이지만 개인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또 꺾일 수 있는 가능성, 금리 인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소비가 다시 한번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월은 조금 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더욱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또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칼리 전문가님께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실적 발표가 우르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반등에 따른 보유 종목 또는 유망 종목들의 수익률과 그리고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해외 주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아시는 칼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간밤에 일단 저는 계속적으로 새벽 늦게까지 대응을 했었습니다. 어제 한 새벽 3시 넘어서까지도 일단 시장 흐름을 계속 지켜봤었는데요. 자,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자 일단 좀 반등이 좀 그래도 일단은 가장 의미 있는 반등을 좀 가져갔었고 그래도 한 번에 지금 가장 크게 보여줘야 됐었던 상승 탄력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구글의 실적 발표 때에서도 좀 기대감을 갖고 상승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10시 반 장 오픈하고 나서부터도 이제 원웨이로 밀고 나서 계속적으로 밀리면서 나스닥이 거의 4%대 큰 충격을 가져갔었죠. 그거랑 이제 좀 반전된 상황으로 일단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앞으로 일단 좀 바라볼 만한 구간, 지금 종목들,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지금 섹터상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 섹터가 나쁘진 않아요. 어제자 이제 반등이나 상승 흐름 폭도 굉장히 괜찮았었고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자 7.42%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AMD 같은 경우는 5.57% 그리고 ASML 같은 경우 6%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자 지수 상승폭보다도 지금 더 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일단 시장 자체를 지금 좀 볼 때 이번 분기 실적을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체크를 해봤었겠죠. 이제 종목별로도 체크를 해보고 지금 현재 예상치 EPS 그리고 이제 총 매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까지도 이제 계속 체크를 해봤었는데 일단 이번 좀 결론 자체는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 시대에서 양적 긴축 시대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시작 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 실적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는 1차적인 문제인 거고 2차적으로 일단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 가이던스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테슬라가 좀 많이 갈렸어요. 테슬라가 이제 절반
반반씩 갈려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어떤 곳에서는 지금 현재 877달러 하는 테슬라 지금 현재 주가가 350달러대까지 목표로 하향을 보면서 낙폭을 좀 키워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번에 계속 분석하면서 가져왔었을 때 그래도 종목 방송에서 좀 언급을 드린다고 하면 ASML이 좀 가장 좀 괜찮지 않을까.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지금 투자 가이던스도 굉장히 괜찮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590달러 선에 있고 어제자 6% 반등을 보여줬었지만 일단은 뭐 지금 750에서 800달러대까지 전체적인 가이던스 목표가 상향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미증시의 완벽한 상승 추세의 전환이다가 아니고요. 어제자는 바닥에서의 지금 기술적 반등까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동안 낙폭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죠. 일단 고점 대비 낙폭을 계속적으로 가져갔었기 때문에 뭐 지금 메타 같은 경우도 어제자 17% 반등을 보여줬지만 사실상 일주일 추세에 따른 지금 회복 정도로만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증시가 상승 탄력은 가져가고는 있지만 좀 개별 장세로 본부장님 지금 강조하셨던 것처럼 5월은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이던스 상향과 더불어서 이제 지수의 상승 탄력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데일리로 일단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실시간으로 더 좋은 종목 새벽 시간대든 언제든 상관없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께서 ASML을 탑픽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장이 좋지 않았지만 저희 노란톡과 함께 하시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정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계속 마지막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고 노란톡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중요한 이슈들 남아 있는데요. 먼저 광고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기술주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간밤 퀄컴과 애플,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퀄컴과 애플 모두 1분기 순이익 예상률을 상회한 데 반해서 아마존은 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외 기술주들의 움직임, 김연설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아마존 한번 볼게요. 아마존 보시면은 실적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안 좋게 나왔 뜯어보면은 좋았어요. 좋았는데 문제는 신규 투자한 부분이 손실 부분이 좀 많이 잡혔고 이 신규 투자 손실분은 사실 안고 가야 되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존 실적은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 너무 안 좋게 볼 필요 없다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래서 사실 아마존이 사실 상태는 안 좋게 출발했지만 나중에 나쁘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제 애플은 또 달라졌죠. 애플은 소시적 발표했는데 향후 가이던스가 안 좋아요. 안 좋은 거는 셧다운 됐을 때 우려거든요. 중국이 셧다운 됐을 때 우려인데 셧다운 됐을 때 우려 플러스로 이제 그게 퀄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좀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보시면 어제 시장에서 우리가 좀 반영하는 게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그 다음 장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주식이 좀 쉬워요, 여러분. 사실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 답 나오잖아요. 답 나오면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 느낌으로 미국 증시 가면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애프터마켓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밀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밀리고 시장하면 좀 밀리겠죠. 아마존 좀더 이제 밀렸다가 반등할 거예요. 퀄컴은 좋아질 거고 그냥 눈에 어느 정도 좀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장을 보면은 우리나라 장도 이거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이 이걸 반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상해 종합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5월 되자마자 중국 증시가 다 닫아요. 예, 중국 노동절 때문에. 전 이게 호재다. 이게 호재다. 왜 호재냐. 중국은 지금 북경 봉쇄되는 데고 봉쇄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봉쇄 안 할 수가 없을걸요. 봉쇄하는데 이 봉쇄를 하는데 그 부분이 중국 증시에 엄청난 충격을 줄 텐데 제가 봤을 때 그 충격을 다행히 며칠은 넘어간다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좀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일단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오늘 다 반영하고 있는 호실적은 났는데 주가는 쭉 미끄러졌다가 오늘 다 반영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자, 오늘 반영을 왜 하느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주들을 왜 지금 다 반영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오늘 보시면 환율이 11원 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자, 환율이 2,600원, 1,260원, 1,270원대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외국인 투자자로서는요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왜냐하면 한국 증시가 단 1%도 안 올라도 한국 증시 단 1%가 오르지 않아도 환율로만 10% 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도달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거기에다가 주가가 같이 밀려 있다? 이건 외국인 투자자 엄청난 유혹입니다. 근데 엄청난 유혹인데 외국인 투자 왜 안 사죠? 자, 오늘 외국인 투자 거의 안 사죠. 자, 안 사는 거 이유가 뭐라고요? 제가 이건 몇 번 얘기 드리죠. 자, 여러분 5월 중순이 MSCI 반기 리뷰예요. 지금 반기 리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리밸런싱 한다고 지금 맞추고 있는데 즉 프로그램 매도를 빼면 외국인 순매수는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도가 많으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중국장이 쉬고 있다는 얘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장이 쉬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중국 비중을 원래 상해 A주에 있는 중국 비중을 늘려놔야 우리나라 증시가 자연스럽게 비중이 줄고 MSCI 월드 인덱스가 맞춰지는데 그럼 우리나라 증시 비율이 이머징 마켓, EM 마켓 했기 때문에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럼 주식을 오를 거 뻔히 아는데도 미국 그 외국계 투자자들은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팔아야 되는 게 이제는 사실 그 순매수한 양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 매도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매도로 많이 보이는 건데 그게 5월 초에는 어느 정도 좀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 중국이 안 좋아진다. 중국이 안 좋아지면 또 그러면 결국 상해 A주 상해에 있는 모든 중국 MSCI EM 마켓에 있는 비중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줄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나라 비중 주는 게 덜할 거다. 그럼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면 기술주도 수출주들인데 수출주들이 지금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 지금 현대차 실적 보세요. 현대차 다 환율로 먹는 거예요. 지금 환율로 다 승부 본 거거든요. 전부 다. 왜냐하면 싸게 팔 수 있으니까 환율로 승부 본 거고 삼성전자 마찬가지, 기술주도 다 마찬가지, 수출주도 마찬가지예요. 단 하나 안 좋은 점. 일본이 지금 엔화가 너무 바보가 됐어요. 지금 일본은 20년 동안 월급도 안 올랐는데 엔화 가치는 더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일본 우리나라보다 더 못해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일본이 옛날에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우리나라를 따라잡았겠죠. 산업 비슷한 산업끼리는. 근데 못 이겨요. 일본 소니하고 삼성전자 둘 중에 뭐 살래? 그러면 여러분 뭐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산단 말이에요. LG전자 살래? 일본 소니 살래? LG전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브랜드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일본이 엔화가 아무리 바보가 됐어도 싸게 팔한다고 해도 점유율을 늘릴 수는 없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5월 증시 초반이 약간 중요하게 합니다. 근데 단 하나의 전제는 전쟁이 확전이 안 됐을 경우에요. 전쟁 확전되면 답을 그냥 다 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빼면은 이 시나리오 빼면 나머지는 대형주의 좀 긍정적인 장으로 대형주장이 조금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주 반도체 쪽은 이제 실적 다 잘 나올 거고 실제 어차피 반도체 실적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문제는 잘 나와도 주가가 못 가서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조금 반영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지수는 상당히 좀 괜찮을 가능성, 기술주들 상당히 괜찮을 가능성 있다. 그리고 향후 나올 기술주 실적 발표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실적 발표 영향은 상당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도체나 IT 섹터는 좀 집중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그쪽은 좀 집중적으로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 현대차 조정받잖아요. 매수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칼리 전문가님,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물, 해외 ETF, ETN,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어떤 종목을 보시더라도 ETF나 지금 현재 ETN, 뭐 그 외에 이제 해외 선물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원자재 모든 종목들의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지금 움직임 폭을 낮춘 상황에서 흔드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추세를 그려가면서 가져가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해외 선물 대응을 하고 이제 좀 차트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4월은 오히려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한 달, 4월 한 달에 좀 돌이켜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선물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수익률 자체도 좋고요.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정말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매매를 했었던 기록 자체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선물 시장에서 기회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시장인데 여기서 일단 좀 투자 포인트 아이디어는 제가 4월 한 달 동안 가져갔었던 가장 큰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 매수뷰다 매도뷰다 딱 잘라서 보지 말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그래도 유동성, 변동성을 좀 생각하면서 그 방향성대로의 이제 추세를 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이거를 가져갔었는데 이 방식 자체는 지금 또 5월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노란통박 참여하셔서 이제 저의 라이브 방송 같이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서부터 10까지 기초 교육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한 주 동안 좀 진행을 했었는데 새롭게 참여한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배우고 싶다. 일단 뭐 녹화해달라.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녹화하면서 지금 계속 교육 강의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볼 수 있는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교육 강의도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꼭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마저 빅스텝을 시사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5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보는 가장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요. 그 3월분이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 다음 주 있을 금리 인상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제 미국 GDP 안 좋게 나왔으니까 뭐 파월 의장이 우리 그냥 금리 좀 덜 올릴까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리긴 올리는데 50bp 일단 올리는 거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포인트는 어디서 보면 된다? 5월 3일 날 호주 중앙은행 금리 올리는 거 보면 딱 답 나온다. 만약 호주 중앙은행이 50bp 올렸다. 그럼 무조건 50bp예요. 무조건 50bp고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또 엄청나게 좀 뭐 잘 나갔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50bp 금리 인상 플러스 자이언트 스텝 75bp 가능하냐 이 여부만 보면 되는데 50bp까지 다 반영돼 있습니다. 다 반영돼 있고 추가로 50bp도 이제 다 반영돼 있어요.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인 75bp 예를 들어 0.75% 인상을 한번 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나오냐 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이제 올라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쪽 금리를 너무 세게 올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미 연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차 대표 보면은 지금 현재 QT를 쭉 해야 되는데 3년간 QT 쭉 해야 되거든요. 양적 축소를 쭉 해야 되는데 양적 축소를 할 때 미국채 10년물 계속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데 미국채 10년물 계속 팔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돼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GDP가 안 받쳐준 상태에서 그걸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하나 과연 GDP에 대해서 미 연준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과연 이 시장이 과연 이 확전 가능성 전쟁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을 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미 연준이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위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는데 거의 다 미사일 쏴버렸어요. 러시아가.
그건 러시아가 지금 거의 막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좀 변수지 않나. 그래서 50bp는 확정이다. 다음에 멘트만 정리하면 되고 50bp가 확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FOMC 금리 인상 딱 결과 나오자마자 저는 오히려 시장이 불확실성 제거되면서 시장한테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은 있다. 이 부분을 좀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호재가 되니까 당연히 종목들 당연히 지수주 관련주로 좀 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좀 얘기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가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VCR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올라왔죠? 자, 체결. 자, 325 체결됐습니다. 제 기준으로 볼게요. 325. 자, 280 매수 체결. 자, 안 올라올 것 같은 자리값도 올라와주고 있죠. 수익 구간으로 바뀌었고요. 자, 두 계약 힘 받아서 일단 좀 더 수익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00불, 600불, 320까지. 대응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자 일단은 변동성은 가져가더라도 결국에는 매수 슈팅으로 나올 수 있는 관점으로 일단은 바라봤고요. 지금이 일단은 타이밍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번 타이밍 놓치면 일단 마무리 볼 거예요. 자, 청산 자리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자, 400 5천 가져갈게요. 자, 397.25 터치 보여줬고요. 자, 412까지 보이는데 400짜리가 5천 가져갈게요. 자, 398까지 네, 보여줬습니다. 자, 97. 한 번만 더. 자, 힘 한 번만 더 주자. 자, 마지막. 좋습니다. 네. 4,0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자, 695 매수 체결. 자, 65자리 값 일단은 컷대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30. 컷 지켜주시면서 받을게요. 지금 일단은. 자, 전고 돌파하는 자리값 나왔고요. 자, 흔들다가 나와주는 추세죠. 자, 720 돌파하면 자, 일단은 본절 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0 720까지 볼게요. 713 16. 자, 잡히더라도 720짜리 값에서는 보절 달면서 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자, 돌파. 자, 720 주문 접수 돌파했습니다. 완료. 자, 본절 대응. 좋습니다. 자, 지금 일단 30T까지. 자, 740짜리 값 지금 자, 740짜리 값 올청 볼게요. 자, 740짜리 값 올청 가져가도록 주문 하겠습니다. 접수 완료. 자, 19,740 올청 대기. 자, 34까지. 한 번만 더. 36. 좋습니다. 네, 40씩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155 체결. 자, 얘도 지금 일단은 얘는 15포인트 가볼게요. 주문 자, 접수 완료. 140%. 자, 15포 컷대. 이번엔 15포 컷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 터치하면 1차 청산 봐주시고요. 네, 본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 터치 보여줬죠? 자, 본절 대응. 주문 접수 완료. 자, 본절 대응 보면서 끌고 갈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2분.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은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180. 1차 청산. 자, 500불에 1차 청산 봐주시고요. 자, 목표는 200까지 한번 볼게요. 자, 2분 남고 나서 상황 봐서 시장가 정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불 돌파. 자, 189, 190. 그쵸? 8초. 4초, 3초. 좋습니다. 자, 200불 돌파. 네, 1000불 돌파 좋습니다. 네, 1200불. 어우, 1300불. 자, 좋습니다. 1400불까지. 네, 시장가 청산 볼게요. 네, 13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주문 165 매수 세개. 자, 165 가져갈게요. 자, 짧은 손절가 보실 분들 지금 바로 180 컷짜리 값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5 기준으로 180 컷대. 놓치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일단 좀 변동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160 저점 그려주고 있고요. 자, 1분 30초 맞아 보겠습니다. 자, 150까지. 자, 포지션 홀딩 중이신 분들 1 한번만 쳐주세요. 1 한번. 홀딩 중이신 분들. 첫 자리값 여기서는 지금 딱 아쉽게 실패했고, 두 번째 자리값은 바닥 지금 치고 넘어왔을 때 다음 마디값까지. 96이니까 100자리값 가져가면 딱 좋지 않을까 싶어요. 96이니까 뭐 조금 빠르게 청산 본다라고 했을 때 105. 105로 일단 좀 생각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105 완료. 올청 생각할게요. 자, 13,105 올청 대기. 자, 900불 4초, 3초, 2초, 1초. 자, 바닥 치고 있고요. 자, 1000불 돌파. 자, 115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13. 자, 105자리값 올청으로 볼 거고요. 자, 47초. 아, 반발 매수 너무 아쉬운데. (30초) 자, 113. 자, 105자리값 올청. 아, 줄 듯 말 듯 안 주네요. 자, 111 저점 한 번 더 밀렸고요. 자, 107까지. 자, 다 내려왔습니다. 두 틱차. 이거 안 주면 너무 서러울 것 같은데. 자, 110. 한 번만 더. 좋습니다. 네, 12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일입니다.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난주 제가 지속적인 강달러 이슈 및 증산 이슈로 95달러. 왜냐면 증산이라고 얘기했냐면요. 다음 주가 오펙 회의예요. 오펙 플러스 회의인데 증산 내용 나오면 이번 주에 다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진짜 월요일날 다 나오고 끝났더라고요. 다 끝나가지고 월요일 한 번에 다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일단 95달러를 딱 찍었습니다. 예, 기가 막히게 찍었어요. 근데 한 하루 만에 다 찍어버려가지고 나머지 4일은 그냥 다시 반등. 여튼간에 찍긴 찍었으니까 적중. 자, 이 다음은 이제 110에서 100달러 사이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데 다음 주가 바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된다. 과연 러시아가 어떤 땡깡을 부릴 건지, 그 땡깡을 어떻게 사우디가 받아줄 건지 거기에 따라 좀 달라 보이는데 지금 사우디가 러시아가 싫어가지고 증산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증산 어차피 이제 안 지켜진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갈 가능성 이런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칼리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난주 예상했었던 저점 라인 때까지 좀 터치를 못 해주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95까지 낙폭 보여주고 지금 반등을 이어가지고 있는 자리값인데요. 자, 일단 최근 추세에서 계속적으로 일단 변동성을 좀 줄여가다가 지금 상단 추세 라인대를 지금 이탈하면서 지금 또 다시 강한 매수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리값입니다. 자, 지금 차트 보이시는 것보다 제가 실시간으로 보는 차트에서는 지금 106달러대까지 지금 돌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 움직임으로 봤을 때 최고점 일단은 115까지 생각하시면서 매수 대응 조금 꾸준히 더 이어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골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보시면 골드도 맞췄어요. 자, 1900달러 초반까지 하락 전망. 적중해서 1900 초반이 아니라 그냥 1900을 살짝 깼는데 일단 저는 이제 골드는 생명이 약간 좀 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계속 해봐요. 근데 골드 같은 경우가 좀 그래도 확실히 밀리려면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잘 안 올라오니까 그래도 골드는 좀 그래도 좀 지지받을 가능성을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달러 초반까지 지난주에 이제 얘기 드렸는데 1900 초반 달러까지 찍었고요. 자, 그 다음에 완벽하게 적중을 했죠. 그 다음에 1893달러 지지 라인으로 만약 여기가 깨지면은 급락이다. 예, 지키면은 반등한다. 그리고 요 라인 기준으로 좀 보자. 지금 이 라인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상방이다. 요 라인 밑으로 가면 바로 포지션 바로 매도로 바꾸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칼리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본부장님이랑 의견이 똑같은 골드였었는데요. 저 역시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1900 초반대까지는 일단 낙폭을 1차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일단 좀 추가적인 하락은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추세까지 좀 바라봤을 때 1847까지 조금 더 낙폭을 더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값으로 보고 매도 대응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나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나스닥 또 실패했어요. 3주 연속 실패했어요. 아, 정말 나스닥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일단 나스닥이 14,250 기술적 반등 예상했는데 실패했어요. 자, 기술적 이슈로 반등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반등이다. 반등인데 목표치를 많이 낮췄어요. 13,900까지. 13,900까지 낮춰놨으니까 FOMC 회의 끝나면 근데 회의가 끝나면 요거 한번 분명히 불확실성 해소로 크게 한번 칠 가능성은 있다. 그거 하나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칼리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저 역시도 지금 3주 연속 똑같이 틀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3.8% 밀어버리면서 여기서 일단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시나리오랑 패턴 자체가 좀 깨져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아쉬운 한 주였지만 데이 트레이딩이랑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시황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맞췄다라는 점. 그래서 노란톡방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 역시도 FOMC 회의 이후부터 좀 반등을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인 하락폭, 일단 이 전저점을 깨고 넘어왔었던 자리값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을 또 그려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좀 맥시멈으로 정말 낙폭을 한 번 더 충격을 주면서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간다라고 하면 정말 미증시에 이제 바닥이 어딘가요라고 질문이 가장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12,320포인트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좀 강력한 매수 방향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리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는 지금 일단은 지난주랑 해서 일단 계속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의 상승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일단 좀 낙폭을 또 키워갔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계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유지됐었던 지금 채널 라인대 그리고 이제 기준 추세선 라인대를 좀 이탈하면서 매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단기 대응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4.42 포인트에 있는데 일단 좀 낙폭을 좀 더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 하락 지금 봤었을 때 일단은 뭐 4.2까지 좀 맥시멈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다음 주 움직임으로 봤었을 때 일단 4.24까지는 매도 대응 조금 더 추세 방향성대로 맞춰서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방송에서는요, 기술주 실적 발표에 대한 분석과 리뷰, 그리고 다음 주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까지 함께 알아보고 관련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5월에는 4월과는 또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5월에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저희 방송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에 바로 들어오시면 오늘 언급됐던 탑픽 종목들 그리고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종목들과 함께 5월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